하이패클랩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만약 이 제품을 한다 그러면 제가 자원해서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트로놈에서 나온 아쿠어의 분리형 시스템, 제 뒤에 있죠. 분리형 아쿠어2 시리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T 아쿠어2, 그 다음에 C 아쿠어2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T는 이제 SACD하고 CD 트랜스포트 기능을 하고요. C는 이제 DAC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분리형. 그러니까 SACD와 CD를 들 수 있는 분리형 시스템이다. 물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스트리밍이라든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이제 가능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CD하고 SACD를 플레이하는 기능 요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은 MBL에서 나온 N11이라는 이제 프리앰프, 그다음에 N15이라는 이제 파워앰프 이렇게 모노블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는 대이분에서 나온 레퍼런스 1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기는 이제 아쿠어2 분리형을 썼고요. 사실 저는 요새 주로 이제 LP에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차례 해외에 나가서 음반도 수집하고 시간 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국내 레코드숍 가서 또 LP 구매하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집중한 건 사실은 CD하고 SACD 컬렉션이었거든요. 한 4,000장 넘게 모았다가 한 1,000장 정도는 이제 주변에 양도를 하고 지금도 한 3,000여 장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워낙 또 진화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 내가 이런 이제 CD나 SACD를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우연찮게 아쿠어2라는 이제 일체형 시스템을 어느 샵에서 듣게 됐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스트리머도 발전을 하고 LP 르네상스에 힘입어 가지고 턴테이블이나 포노앰프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 CD, SACD 플레이어 쪽도 그에 못지않게 발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발견이고요. 물론 이제 CD 전성기 시절에 비교하면은 사실 좀 축소된 것은 뭐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CD와 SACD의 가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폄하될 수 있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제 아쿠어2 모델 그걸 듣고 나서였는데 이번에 이제 우연찮게 분리형을 또 리뷰하게 돼가지고 마침 궁금하기도 했고 이 제품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음반을 걸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도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왕 제가 한 3,000여 장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또 치우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요 음이 괜찮으면은 어쨌든 이런 기계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구축하면은 고스란히 제가 모았던 음반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한테는 또 의미심장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패클랩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만약 이 제품을 한다 그러면 제가 자원해서라도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쿠어2 시리즈가 현재 그 일체형으로 이제 2라는 모델이 있고 전원부 분리형으로 2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상당히 좋았고 그것들은 또 스트리머 기능도 하기 때문에 거의 올인원 시스템이죠. 그거 하나면 어떤 면에서 디지털 쪽은 거의 뭐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보다 진지하게 소리를 찾는 분들은 역시 분리형이 낫고 또 그 밖에 여러 디바이스를 붙인다고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DAC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제품이 오히려 그 진지한 애호가들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리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담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 사실 그때가 이제 CD 전성기였기 때문에 CD하고 SACD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플레이어들이 나왔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메트로놈이라는 그 프랑스 회사가 칼리스타라는 아주 특별한 제품을 내놨거든요. 그건 가격도 그 당시에 상당했죠. 트랜스포트만 가지고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가격을 붙였기 때문에 다들 어안이 벙벙했죠. 어떻게 그 CD 하나 듣는데 이 정도의 물량 투입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오디오 평론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음을 들 수가 있는데 그때 사실 그 음에 매료돼가지고 CD하고 SACD를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뷰 때문에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이제 몇 장의 CD를 또 SACD를 골라서 들었는데 자세하게 시청병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런 걸 들어보니까 거의 초반 수준의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해상도와 다이나믹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러모로 혼란스럽긴 합니다. 아마도 저도 지금 LP를 꽤 모았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모으겠지만 차츰 주력을 SACD 쪽으로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또 여러모로 또 충격을 받았거든요.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잠깐 음악 하나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앨범 마이 데이비스의 Kind of Blue 이거는 이제 일반 CD예요. 일반 CD인데 이게 1959년에 녹음이 됐고 그래서 2009년도 그러니까 이 앨범 발매 5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두 장짜리로 만들어서 하나는 우리가 들었던 음악에다가 또 다른 테이크들 넣고 뒤편에도 좀 이렇게 얼터너티브 테이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녹음의 전모를 알 수 있게 사실 이것은 LP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료적인 가치로 이것도 사야 되는 음반이거든요.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최신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또 LP하고 들었을 때가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을 이제 들려드리고 또 잠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이제 세 번째 트랙 블루 인 그린을 들었는데 이것은 마일즈 데이비스가 이렇게 자랑하는 마일즈풍의 발라드 곡입니다. 빌 에반스가 차분하게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트럼펫이 등장하는데
마일즈는 이제 트럼펫 앞에다가 뮤트기를 장착해가지고 약간 그 날카로운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하고 되게 냉랭한 느낌도 주면서 이분이 그 추구하는 쿨 재즈의 쿨이란 느낌하고도 좀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보량이 상당히 이제 풍부하고 사실 그 전에 이런 이제 CD 플레이어나 SACD 플레이어들의 문제라고 제가 봤던 것은 특히 저역이 이렇게 상당히 물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면 59년 녹음임에도 불구하고 콘트라베이스가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트럼펫의 그 잔향이랄까 스튜디오의 공기감 같은 것은 사실 제가 LP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아마 이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이렇게 음악적인 면을 뽑아내지 않았나.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은 마치 그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밤에 이렇게 불빛이 맹렬하는 그런 스카이라인이 보이면서 이 재즈라는 것은 사실 되게 도시적인 음악이거든요.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뭐 위스키 한잔 하면서 이렇게 쭉 고독에 사로잡힌 그런 도시인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아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멋진 발라드 곡이라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CD가 대략 80년대 초 보통 1982년 정도에 나온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빌리 조엘의 52nd 스트리트라는 반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네스티라든가 마이 라이프 같은 곡이 들어있는 아주 그 히트곡이 많은 앨범인데 그게 최초의 CD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스펙이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자연스럽고 LP다운 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니하고 필립스가 연합을 해서 1999년에 내놓은 게 바로 SACD라는 포맷이거든요. 확실히 SACD 들어보면은 좀 더 그 아날로그에 가깝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포맷이 특히 SACD가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또 지속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또 CD는 CD대로 부족한 그런 스펙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XR CD라든가 HD CD, HQ CD, 블루 스펙 CD 정말 다양한 그런 이제 고안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거는 하나의 타이틀이 뭐 한 5, 6종류의 그런 CD 포맷으로 나오기도 하고 SACD까지 합치면 뭐 7, 8종류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한 서너 종은 제가 비교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했던 그런 CD와는 또 세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소프트 쪽도 꾸준히 진화해 왔고 특히 최근에도 이제 유명한 밴드는 베스트 앨범 정도로 새롭게 내거든요. 최근에 나온 베스트 앨범이나 히트 앨범들은 또 최신 디지털 기술을 망라해 가지고 다시 또 리마스터링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의 최전선이 얼마까지 최신 CD에 반영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최신에 출시된 그런 CD도 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완한다면 아마 그 다른 그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가 LP라든가 그에 견져도 손색이 없는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제품을 만든 이제 메트로놈이라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1987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도미니크 기너라는 분이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분은 원래 목공예 쪽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스피커를 전문으로 만들려고 회사를 차렸죠. 그래서 MT1이라는 그 북쉘프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메트로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결국 회사명을 이제 메트로놈으로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2년 우리가 월드컵 한참 할 때 그때 칼리스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임팩트를 끼친 거죠. 이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고령이 됨에 따라 2013년에
현재 CEO이기도 한 장마리 클로젤 이분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오디오 파일입니다.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이 메트로놈이라는 회사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기너 씨가 은퇴할 때 자기가 이제 선뜻 경영을 하겠다 하면서 또 기너 씨한테 또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또 트레이닝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칼리스타 라인하고 그다음에 메트로놈 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칼리스타 라인은 아주 그 플래그십들 제일 그 울트라 하이엔드라 할까요? 아주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하고 일반적인 가격대에서는 이제 그 메트로놈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개 회사로 쪼갠 거죠. 전 그것도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쿠오라는 시리즈를 메트로놈에서 내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데이트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회사를 대표하는 모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하나 더 들어보기로 하죠. 이게 리빙 스테레오 여기서 나온 SACD인데 리빙 스테레오 해가지고 당시에 아날로그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서 이제 그 거창하게 녹음한 시리즈인데 이게 아마 이제 기술진은 데카 쪽에서 기술진이 투입돼 가지고 이제 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처럼 데카 사운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 리빙 스테레오도 좋아하거든요. 요 음반은 이제 그 반 클라이번이라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그 연주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인데 그 1악장 되게 그 곡의 그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좀 약간 호방한 스타일로 이렇게 전개되는 작품인데 피아노 협주곡 중에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근데 이걸 들어보면은 역시 또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가지고 또 SACD라는 점. 그래서 참고로 SACD는 50kHz까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이론적으로는 100kHz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P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확실히 그 고역에 막힘이 없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의 현악군이 이렇게 막 뻗을 때 또 관악기가 뻗을 때 여유 공간 같은 게 직감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그 높은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 몸에는 이게 좀 이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상당히 그
대역이 넓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악기의 위치라든가 또 그다음에 악단의 위치, 그리고 또 서로 인터플레이 하는 부분들이 아주 절묘하게 매칭이 되면서 일체의 흐트러짐이 없다. 기존의 그 이런 이제 CD나 SACD 플레이어들이 조금 약했던 게 저역의 텐션이나 그 어떤 명료함 같은 건데, 그것들은 뭐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특히 현소리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피아노가 갈 때 그 타건이나 어택감도 훌륭했지만 뒤에서 받쳐준 오케스트라의 그 현이 정말 빠르면서도 이렇게 호방하게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느낌. 그것은 LP에서 이 정도의 소리를 뽑아내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SCD도 좀 괜찮은 건 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이 음을 듣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 제품은 SCD로도 꼭 들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이상으로 이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계 소개를 대략 여러 번 들려줬으니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같고,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시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곡 정도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